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원자 구조 137번.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자. 기억.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며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맞는 표현.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맞는 표현. 전자는 전하를 띠는 거 맞는데 질량은 있잖아. 없는 건 아니니까 틀렸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138번. 표는 원자를 구성한 입자 가와 나와 다의 질량과 전하량이 나와 있고요. 뭔지 매칭하는 거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은 전하량이 음의 전하량 나오는 거 보시게 되면 당연히 전자죠. 전자. 일렉트론. 그 다음에 양성자니까 양의 전하량 나오겠네. 이거는 양성자. 프로톤. 그죠? 그 다음에 전하량이 없는 게 중성자겠죠. 중성자. 뉴트론이 되겠다. 질량은 전자가 매우 작죠. 마이너스 28제곱이니까. 자, 맞는 거 기억. 가는 원자 핵을 구성하는 건 아니죠. 원자를 구성하지만 원자 핵은 들어가 있지 않지. 틀렸다. 원자에서 입자수는 가와 나가 같다. 당연히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전자는 항상 같은 겁니다. 원자는 원래 중성인 거니까. 맞는 표현. 디귿. 모든 원자에서 나와 다의 수는 같다. 그렇진 않죠.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틀렸다.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139번. 다음은 이온 A- 음이온이죠? 잘 보시고 정보가 나와 있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원자 A의 질량수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고 그 다음에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 나와 있죠. 이렇게. 그죠? 이제 보기에서 양성자의 전체 전하량이 나와 있으니까 개수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플러스 1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잖아. 전체 전하량이. 한 개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니까 어차피 이건 없어지죠. 1로 14.4 나누기 1.6 하면 9가 나오니까 양성자 프로톤 양성자가 9개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9개. 그런데 A-이온이잖아. 그럼 A 원자였다면 전자가 9개 있어야 될 텐데 전자가 한 개 더 들어온 거니까 전자수는 10개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합이 29가 나오려면 중성자가 당연히 10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질량수라는 거는 우리가 질량수라는 거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양성자 9개, 중성자 10개니까 질량수는 19를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40번. 다음은 원자 A와 D에 대한 자료예요. 원자에 대한 자료고요. 자, 첫 번째 조건은 A와 B는 질량수가 같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 합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합하면 38이 나오니까 이것도 합쳤을 때 얼마 나와야 되죠? 38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가의 중성자 개수는 19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와 C는 동이온소다. 동이온소라는 거는 원자 번호가 똑같다. 따라서 양성자 수가 똑같다. 그러니까 B와 C는 양성자 수가 똑같으니까 나의 값도 19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C와 D 마지막. C와 D는 원자 번호가 같다? 똑같죠? 양성자 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D의 양성자도 19개가 돼야 되죠. 그럼 전자수는 당연히 원자니까 똑같이 19개가 돼야 된다. 다 찾았죠? 가가 19개, 나도 19개, 다도 19개. 답은 1번. 2가 되겠죠? 141번.
다음은 원자 번호 13번인 알루미늄 원자의 표시 방법이고요. 해석마시면 되겠네. 일단은 원소 기호 왼쪽 밑에 있는 게 바로 원자 번호가 되고, 뭐를 센 거죠? 양성자 개수를 센 겁니다. 따라서 양성자 개수는 13개. 자, 왼쪽 위에 있는 이 숫자가 질량수죠. 질량수. 자, 질량수는 양성자에다가 중성자 뉴트론 수를 합한 거죠. 그럼 양성자가 13개니까 중성자는 14개가 되겠다. 1번 답이죠. 그러면 전자수도 몇 개겠니? 양성자 수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13개가 되겠죠. 일렉트론. 그죠? 답입니다. 142번. 다음은 물질 X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조건, 양성자와 중성자 수는 같대요. 그러면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는 같다고 나와 있고, 두 번째, 전자수는 양성자 수보다 한 개만큼 적다. 그러니까 전자가 한 개 빠졌다는 이야기잖아. 이온인데 플러스 이온이라고. 1 플러스 이온이다. 따라서 X라는 원자는 플러스 이온이죠. 자,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플러스 이온인 거는 1번과 4번밖에 없고요. 근데 1번은 중성자가 없잖아. 4번은 양성자 11개, 질량수가 20이니까 중성자 11개 똑같죠. 그래서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나트륨 양이온이네. 답은 4번입니다. 143번. 다음은 원자 X의 이온이죠. 이온에 대한 자료고요. 중성자수 8개, 전자수 10개. 양성자수를 알아야 되는데 전하량이 나와 있죠. 양성자의 전하량. 원자 핵의 전하량인 거니까. 근데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도 이게 나와 있네요. 그럼 개수를 바로 구할 수 있겠네. 1.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 제곱에다가 나누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제곱을 나눠주면 되죠. 밑에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승이고, 위에는 한 칸 넘기면 12.8이 되겠네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승이다. 이게 날라가서 1이 되고, 이것만 구하면 되죠. 계산하면 8이 나오니까 양성자 P의 개수가 몇 개? 8개다. 그럼 양성 8개 있다는 이야기인데, 전자가 8개 돼야 되는데 10개 됐다는 거는 전자가 2개 들어왔다. 그래서 X는 2-이온이다. 그죠? 자, 중성자 8개고요. 양성자 8개니까 질량수 16이 맞고, 니은 X이온의 전하량은 당연히 2-이온인 거니까 -2가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번호 8번의 18짜리 산소는 X와 양성자 수가 같죠. 발로. 질량수는 다르죠. 18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144번. 표는 원자 A와 B, 원자는 A, B고요. 이온이 C-이온이죠. 일단 이주기 원소라고 조건을 줬고, 그 다음에 기읍과 디귿은 양성자거나 중성자거나 전자거나 매칭하라는 문제가 되죠. 일단은 볼 수 있는 거는 C를 봐야 되겠죠. C는 -이온이잖아. 그래서 양성자보다 전자가 반드시 한 개 더 많거든. 그러면 B가 무조건 양성자가 되겠지. 프로톤. 그럼 기읍과 디귿 중에 한 개가 전자가 되는 건 확실하단 말이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일단은 니은은 양성자가 확실한 거고 디귿을 전자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 조건에서. 그러면 기읍은 중성자가 되겠지. 그럼 A와 B는 중성 원자니까 양성자와 전자수는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A는 양성자가 5개니까 당연히 스몰 a는 4가 돼야 되고 중성자는 4개가 돼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B는
전자가 8개니까 양성자도 8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A가 4라고 했으니까 8개가 나오려면 B는 12가 돼야지 되는 거지. 그런데 B가 10이면 양성자 B가 12개가 돼버려서 2주기 원소가 아니고 3주기 원소로 넘어가 버리는 거니까 이 조건이 안 맞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틀린 거네. 그렇다면 뭘 바꿔야 되죠? 여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역이 전자가 되고 디귿이 중성자가 되면 맞아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죠. 해봅시다. 그러면 양성자가 A는 5개니까 전자도 A가 5개가 되겠죠. 그러면 중성자는 이게 A가 5니까 중성자는 6개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B에서 A가 5니까 어차피 양성자와 전자수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 7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B가 9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조건이 맞죠? B가 9니까 원자번호 9번이 되겠죠. 플로린이 되겠네. 그럼 전자는 10개가 되는 거고, 그죠? 중성자도 10개가 되면 조건이 다 맞다. 다 풀었죠? 자, 기역은 전자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A는 5고 B는 9니까 다음은 14도 맞는 표현이다. 자,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수가 되는 거니까 A는 더하면 11개, B는 더하면 몇 개야? 15개가 되죠. 더하면. 그 다음에 C는 19개가 되죠. 더하면. 따라서 이 순서도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145번. 표는 입자 W와 Z, 입자라고 했으니까 원자일 수도 있고 이온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지. 자료가 표에 다 표시되어 있는데 일단 입자 W는 중성자 12개, 질량수가 24기 때문에 양성자 수를 바로 알 수 있죠. P는 12개,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이겠네. X는 중성자 12개, 질량수가 23이니까 양성자 11개, 원자번호 11번, 나트륨 원자가 되겠고. 일단 확실한 거는 전자수 똑같죠? 원자 맞고, 이거는 전자수가 2개가 부족하잖아. 2개가 부족하니까 이거는 W2 플러스 이온을 표시한 거네. 그죠? 그 다음에 Y는 중성자 18개, 질량수 35니까 양성자가 17개가 되겠다. 전자 17개, 중성 원자가 되겠죠. 염소 원자가 되겠네. 그 다음에 Z는 중성자 20개인데 질량수가 37이니까 이것도 양성자가 17개가 되겠죠. 근데 전자수가 한 개 더 많잖아. 그러면 Z 마이너스 이온이 되겠죠. 염화 이온이 되겠다. 확실한 거는 Y와 Z는 무슨 관계냐면 질량수가 다른데 원자 번호가 똑같잖아. 동위원소 관계가 되겠죠. 동위원소.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역 W와 X는 양성자 수가 같다. W 양성자 12개, X 11개니 같지 않죠. 니은 Z는 Y의 이온이다. 자, 이게 좀 애매하죠, 말이. 왜냐면 Y는 Z와 Y는 같은 원소, 염소 원소가 맞는데 동위 원소잖아. 그러니까 같은 원소로 하면 니은이 맞는 건데 동위 원소는 일단 다르거든, 질량수가.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야. 맞다 해도 그렇고 틀리다 해도 그렇고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보기가 되겠죠. 일단은 니은은 애매하다. 일단 염소 원소니까 염화이온이 맞다는 이야기인지, 근데 실제로는 동위 원소니까 질량수가 다르잖아. 엄밀히 말하면 같은 원소는 아닌 거잖아. 원자는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논란 소지가 있다. 일단 완자 기출픽에서는 니은이 맞다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건 논란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티귿 W와 Z 중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거는 X가 맞죠. 원자 번호 11번인 거니까. 그래서 티귿은 확실히 맞고요.
니은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2번도 맞고 4번도 맞아도 무방하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어설프게 안 나오죠. 내신형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146번. 표는 이온 A2- B는 플러스 이온이네요. 자, 보시면 A2-의 중성자 8개, 전자수가 10개잖아. 근데 A2-는 전자가 2개 들어온 거거든. 원래는 몇 개 있었다? 8개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양성자는 8개. P 양성자, 프로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 플러스 이온은 전자가 1개 빠진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양성자보다 전자수 1개 적어야 되겠지. 그러면 전자가 10개니까 양성자는 몇 개? 11개 있어야 된다. 됐죠? 그럼 기읍 원자 핵의 전하량은 양성자 수를 보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A보다 B가 더 크다가 맞고요. 자, A의 질량수는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 합이 16이 맞고요. 디귿 B의 양성자 수는 중성자 수와 같다. 양성자 11개, 중성자 12개니까 같지 않죠? 틀렸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47번. 자, 그림은 원자의 구성 입자인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A와 C로 분류한 것이고, 표는 이온 X, Y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일단 분류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죠. 세 개 중에 전하가 있는가 아닌 거는 중성자, 뉴트론. 나머지 두 개 중에서 원자 핵의 성분인 거는 양성자, 프로톤, 전자, 일렉트론이 되겠죠. 그러면 X이온은 양성자가 17개, 원자 번호 17번. 그 다음에 전자는 18개. 전자가 한 개 더 많네요. 음이온이네. X 마이너스 이온. 자, 중성자는 18개가 되겠죠. 자, Y이온은 양성자 19개, 칼륨이 되겠고, 전자는 18개. 전자가 한 개 부족하죠. 그러면 Y 플러스 이온이 되겠다는 이야기야. 중성자는 19개. 자,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A는 양성자이다. 맞고요. X의 원자 번호는 양성자가 17개니까 17번이 돼야 되겠죠. 18번이 아니고 17번이 돼야 되겠다. 염소. 틀렸다. 자, Y이온은 당연히 원자 번호 19번인 거니까 칼륨이 맞고 19번.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수가 되니까 38이 맞고, 당연히 플러스 이온이니까 플러스. 칼륨 1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다. 디귿은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기읍과 디귿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148번. 표는 이온 X2 플러스 이온과 Y 마이너스 이온이죠. 일단 원자 번호는 안 나와 있고 질량수만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추적해 봅시다. 일단은 X2 플러스는 중성자가 12개라고 나와 있으니까 12개. 당연히 질량수가 24잖아. 양성자는 몇 개 나와야 돼? 12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 플러스 이온이니까 전자가 2개가 빠져나간 거잖아. 그럼 전자수는 당연히 10개가 되겠다. Y-는 중성자가 18개 있으니까 질량수가 35니까 당연히 양성자는 17개 있어야 되고, 전자수가 한 개 더 많죠. 18개 맞다. 다 풀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 더하기 17 더하기 10을 하시면 답이 되겠죠. 답은 1번 39개가 되겠네요. 149번. 표는 원자 X와 Z에 대한 자료죠. 원자. 자, 원자 X는 중성자 6개네요. 밑에 B를 보게 되면 전자 수분의 질량수 B가 2개라고 나와 있고요. 굳이 연립을 안 해도 눈으로 뜨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고 빨리 푸는 거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전자수가 1라 그러고 질량수라는 거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수가 되는데, 일단 중성자 6개 있잖아. 그럼 전자수를 6개로 보면 중성자 6개고 양성자 6개가 전자수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양성자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2가 나오잖아. 그래서 양성자가 몇 개다? 6개짜리 탄소 원자다.
두 번째 y를 보자고요. 이것도 b가 2가 나와야 되죠. 중성자 7개. 그럼 전자수가 7개 있다 치면 양성자도 7개죠. 중성자도 7개니까 이것도 b가 2가 되죠. 그래서 원자번호 7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중성자 8개가 있으니까 이걸 2배 해보면 아래 위로 2배를 해보면 3분의 7 안 맞잖아. 위에가 7이니까. 그럼 2배만 해봐도 6분의 14를 맞추면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자, 전자수 6개고 양성자도 6개 있어야 되고 그럼 중성자 8개가 더해주면 이 값이 맞죠? 그죠? 그럼 Z도 양성자가 6개짜리. 그럼 X와 Z는 무슨 관계죠? 동위원소 관계가 되겠네. 다 풀었습니다. 자,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죠. 자, X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같죠.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맞는 표현이고요. Y는 원자번호 7번인 거잖아. 질소가 맞고. 자, Z도 원자번호 6번인 거니까 전자수 6개 맞고요. 자, 전자수는 X가 Y보다 크다. X 전자 6개, 양성자 6개이기 때문에 Y는 7개. 그래서 Y가 더 커야 되잖아. 틀렸네. 5번 X와 Z는 양성자 수가 당연히 같죠. 동위원소니까 맞는 표현. 그 다음 6번 Y와 Z는 질량수가 같다. Y의 질량수는 14. 그죠? 77 하면 14고요. Z의 질량수도 더하면 14가 되겠죠. 똑같죠? 답은 4번입니다. 뭐 굳이 이걸 이렇게 안 풀고 연립해도 되죠. 이 식에서 전자수를 x로 잡고요. 양성자수도 x니까 이렇게 6을 더해서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뭐 어차피 간단한 산수니까 어떻게 풀든 쉽게 풀 수 있을 문제니까. 그렇죠? 150번 표는 원자 X와 Z 마찬가지야. 원자 X와 Z 자료가 나와 있고 조건이 있죠. 첫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중성자 빼기 양성자 수가 마이너스 1. 그렇다면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한 개 더 많다는 이야기잖아. 뺀 값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한 개 더 많아야 돼. 그지? 자, 밑에 조건 보게 되면 전자수분의 질량수, 전자수분의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수를 세는 건데 어차피 전자와 양성자 개수가 똑같거든? 그럼 전자 2개가 있어. 양성자 2개 있겠지. 그런데 조건에서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한 개 더 적어야 되거든? 그러면 중성자가 한 개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X 원자는 양성자가 2개가 되고 중성자가 한 개면 조건이 맞잖아. 굳이 연립 안 해도 X와 안 놓고 풀어도 풀 수 있는 거고 간단하게. Y를 보자고. Y는 중성자 빼기 양성자 1이라는 거는 중성자가 한 개 더 많은 거잖아. 같은 방법으로 전자가 한 개 있다면 양성자도 한 개 있지. 근데 중성자가 한 개 더 많으면 2개가 되는 거잖아. 이 B도 3이 맞죠. 그러니까 Y는 양성자가 한 개 있고 중성자는 2개 있으면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Z를 보자고요. 마찬가지야. 이제 중성자 빼기 양성자가 2개라는 거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2개 더 많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전자가 4개 있으면 양성자도 4개 있는데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2개 더 많아야 되니까 6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4분의 10이잖아. 안 맞지, 조건이. 어떻게 해야 돼? 2배 해보는 거야. 그럼 8분의 18을 맞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야. 어차피 B니까. 그러면 전자 8개 있어. 양성자 8개 있지.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2개 더 많아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10개 하면 맞죠. 8분의 18. 이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Z는 양성자가 8개고 그죠? 중성자가 10개짜리인 거지. 다 풀었죠? 기억. 원자 번호는 X와 Y를 비교하자. X는 양성자 2개, 원자 번호 2번이고 Y는 양성자 1개, 원자 번호 1번인 거니까 X가 Y보다 큰 게 맞고요. 니은 Y의 질량수는 당연히 양성자 1개, 중성자 2개니까 3이 맞고
디귿 Z의 중성자는 셋자나 10개라고. 이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다 맞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1번. 그림은 원자 A와 D, 양성자 수와 질량수. 자, A, B, C, D를 정리하면 되겠네요. 해봅시다. 자, A부터 보시게 되면 원자 번호 15번, 양성자 수니까 15번. 질량수가 30이죠. 32. 이게 A죠. 그럼 중성자를 미리 세놓자. 중성자는 17개 있는 게 A가 되는 거고요. B는 원자 번호 15번 똑같죠. 독이온손에 질량수 31. 그럼 중성자는 16개 있겠고. C를 세게 되면 원자 번호 16번이고 질량수는 33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중성자는 17개가 있겠고, D를 보게 되면 원자 번호 16번에 질량수가 32가 되는 거니까 중성자는 16개 있겠다. 자, 문제 풉시다. D, A와 D는 동위원소이다. A와 D는 동위원소가 아니죠. 원자 번호가 다르잖아. 다른 원소야. 틀렸고요. 니은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를 비교하자는 거예요. 이미 구해놨죠, 우리가. B와 D. 자, B는 양성자가 15개, 중성자 16개 이게 되고요. D는 양성자가 16개, 중성자 16개.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커야 돼? 약간 더 크잖아. B가 더 크다. 맞는 표현. 디귿 C2 C는 지금 원자번호 16번인 거잖아. 양성자 16개 있어. 그런데 전자가 2개가 더 들어온 거잖아. 그럼 전자수 몇 개 돼야 돼? 당연히 18개 돼야 되지. 맞네. 니은과 디귿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152번. 그림은 원자 XY와 이온 ZE 플러스에 대한 자료고요. XY, Z를 중성자수는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비율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전자수 분의 질량수가 나와 있어요. 전자수 분의 질량수라는 거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수가 되는 거고, 원자라면 전자와 양성자 수는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X의 전자수를 X개 있다 그러면 양성자수도 X개가 되겠고, 중성자 12개죠? 12개. 이 B가 얼마 나와야지? 2.2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10분의 21을 쓰면 되겠죠. 정리하면 10x 더하기 120은 22x가 되어서 12x가 120이 되니까 x가 10이 나오죠. 양성자가 10개란 이야기잖아. 그래서 원자 번호 10번이고 질량수가 22가 되겠죠. 왜냐하면 중성자가 10이니까 x를 해석한 거고. 자, y를 풀어볼게요. y도 마찬가지로 전자수를 x개라 그러면 양성자수도 x개고 질량수는 6개잖아. 더하기 6을 하면 똑같이 비율이 2.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10분의 22가 나와야 돼. 그럼 정리하게 되면 10x 더하기 60은 22x가 될 거니까 12x가 60이 되어서 x는 5가 나오네. 그러니까 y는 원자 번호 5번이 되고 중성자 6개니까 질량수가 1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Z, E 플러스를 해석하자. 이거 다르게 해석해야 되죠. 왜냐면 E 플러스니까 전자수가 양성자수보다 2개가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전자수를 내가 X개라 놓으면 양성자수는 X보다 2개가 더 많아. 그죠? 전자 2개 부족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뭘 더하죠? 중성자 12개를 더하잖아. 12개를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2.4의 비율이 나와야 돼. 10분의 24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자, 그럼 정리하게 되면 10x 더하기 140은 24x가 되어서 이거야. 14x가 140이 되니까 x가 10이 되지. 자, x가 10이라는 거는 양성자 수가 12개라는 이야기니까 조심해야 되지.
그래서 원자 번호가 1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성원자가 12개니까 질량수는 24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질량수 B는 X, Y는 X가 22, Y가 11개니까 당연히 2대리 맞고, 니은 Y의 원자 번호는 5번이잖아. 6번이 아니죠. 틀렸다. 그 다음에 X 원자와 Z2 플러스 이온의 전자수는 같다. X 원자의 전자수는 10개가 되고요. Z는 원래 12번이거든. 근데 전자 2개가 빠진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10개가 맞죠. 2개 같네요.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 구하는 파트 153번. 탄소에 동위원소 2개 있네요. 12짜리랑 13짜리. 자, 동위원소라는 거는 무조건 원자 번호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둘 다 6번. 당연히 전자수 똑같고요. 양성자수 똑같죠. 근데 중성자수가 다른 거잖아. 그게 동위원소거든. 틀렸다. 원자 번호 똑같고, 당연히 동위원소는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죠. 물리적으로 다르지. 왜 질량이 다른 거니까. 이건 똑같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4번. 그림은 두 가지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딱 보자마자 수소의 동위원소죠. 왜? 양성자가 둘 다 한 개 있으니까. 가는 원자 번호 1번에 질량수 1짜리 수소가 되겠고, 나는 원자 번호 1인데 질량수가 3인 거니까 우리가 3중 수소라는 수소가 되겠죠. 일단은 기억, 가와 나 당연히 동위원소고요. 가와 나의 원자 번호 둘 다 1번이잖아. 맞습니다. 디귿, 질량수는 나가 가의 2배가 아니고 3배죠. 틀렸습니다.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네. 답은 3번입니다. 155번.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붕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이 나타나 있죠. 자, 우리가 B의 뭘 구하자? 평균 원자량 구하자. 구해봅시다. 자, B 10짜리가 전체 5분의 1이 있죠. 20%니까. 11짜리가 5분의 4가 있는 거죠. 그럼 10짜리 곱하기 5분의 1이 있고요. 더하기 11짜리가 5분의 4가 있다. 그래서 10.8이 평균이죠.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어차피 10과 11 사이의 평균이 될 텐데, 이 B가 1대 4기 때문에 이쪽이 더 많죠. 11이 더 많죠. 그래서 4대 1 위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10.8이죠. 이렇게 찾아야 돼요. 편한 대로 찾는 겁니다. 빠르게. 서술형인 거니까 당연히 이걸 식을 써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156번. 수소의 동위원소에는 3종류가 있고요. 염소의 동위원소는 2종류가 있답니다. 자,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분자량이 서로 다른 염화수소의 종류를 찾아보자. 분자량이 다른 거 해보면 되겠죠. 수소 1짜리, 수소 2짜리, 수소 3짜리가 존재하고, 염소는 35짜리, 염소는 37짜리. 합시다, 하나씩. 이렇게 붙으면 염화수소가 36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붙으면 염화수소가 38짜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붙으면 염화수소가 37짜리 만들어지고, 이렇게 붙으면 39짜리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붙으면 또 38이 만들어지고, 마지막 이렇게 붙어버리면 40이 만들어지죠. 그럼 분자량이 서로 다른 거 36, 37, 38, 39, 40 5개 생기는 거죠. 어차피 중복이니까 38은 종류가 5가지다. 2번 다 나열해 보시면 됩니다. 157번. 그림은 원자 X와 Z를 구성하는 입자의 모형이다. 자, X는 원자 번호 1번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중성자가 한 개 있잖아. 질량수는 2가 되겠죠. 이게 X고요. Y는 원자 번호 2번에 질량수 3짜리가 되는 거고, Z는
마찬가지로 원자분은 2번인데 질량수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는 동위원소가 되겠다는 이야기네. 기억, X와 Y는 서로 다른 원소거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같을 수가 없다. 그다음 Y와 Z는 당연히 동위원소고요. 디귿, 질량수 비를 X와 Z가 몇 대 몇인가? 2대 4니까 1대 2가 맞죠.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158번.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의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죠. 자, 35짜리 X가 원자량 35라고 나와 있고 존재 비율이 75%,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한다는 이야기고, X 37짜리는 4분의 1을 차지하죠. 1대 3의 비율로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평균 구합시다. 35짜리가 전체 4분의 3을 차지하고 더하기 37짜리가 전체 4분의 1을 차지하면 답이 나오죠. 계산하면 35.5가 나올 거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35하고 37 이렇게 두 칸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3대 1로 동위원소 비니까 한 칸, 세 칸, 1대 3의 비율로 있는 거죠. 이 칸수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가 총 4칸 중에 한 칸이니까 이게 35.5라고 계산하셔도 된다고. 그죠? 그러면 자, 옳은 학생 찾는 거니까 학생 A는 말이 안 되죠. 질량수는 같지 않잖아.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학생 B도 틀렸죠. 동위원소라는 거니까 양성자수 같아야 되는 거잖아. 틀렸다. 학생 C는 맞죠? 평균값은 35.5니까 그래서 C만 답이 되겠죠.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59번.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A의 동위원소에 대한 재료가 나와 있고 뭘 제공해 줬냐면 A의 평균 원자량을 줬네요. 계산해 보라는 거지. 그럼 문제를 해석합시다. 어차피 동위원소니까 이놈이나 양성자수는 똑같아야 되지. 29개 똑같아야 돼. 그럼 질량수가 63이니까 중성자는 63 빼기 29를 하게 되면 34개가 중성자수가 되고, 이놈은 65 빼기 29를 하면 되는 거니까 36개가 되는 거지. 그럼 존재 비율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어차피 65짜리 A가 Y%잖아. 그죠? 하면 63짜리 A는 100 빼기 Y%가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 조건 한 개 더 있네. 자, 원자량은 질량수와 같다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계산해 봅시다. 63짜리가 전체 100분의 100 빼기 Y가 있고 더하기 65짜리가 전체 100분의 Y가 있다는 이야기잖아. Y%. 계산 얼마 나와야 되죠? 63.6이 나오면 일단 Y를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63 여기고 65가 여기죠. 그죠? 근데 평균값이 얼마냐면 63.6이거든. 그럼 이 간격이 0.6이야. 그럼 이 간격이 얼마 되겠니? 1.4가 되겠죠? 그죠? 그럼 간격의 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7인 거잖아. 간격의 비가. 평균이 63이 쏠려 있으니까 가면 존재 비율은 뭐 얼마가 되죠? 7대 3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비율이 63짜리가 70%고요. 65짜리가 바로 30%가 바로 나오죠. 이게 훨씬 편하죠. 근데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오래 걸리잖아. 산수라는 거는. 따라서 Y는 얼마다? 30이다. X는 얼마지? 36이네. 30분의 36을 구하면 되겠죠. 답은 5분의 6이 되겠네요. 160번. 다음은 수소와 질소의 동위원소가 두 종류씩 나와 있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암모니아 분자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옳은 것만 찾아보는 거야. 1. 분자 한 개의 핵
전하량은 모두 같다. 자, 분자 한 개를 만들려면 질소 원자 한 개랑 세 개의 수소 원자가 붙어야 되는데, 암모니아 되려면 어차피 핵 전하량은 양성자수를 세는 거잖아. 양성자수는 다 똑같거든. 수소는 한 개, 질소 7개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값은 무조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니은 중성자수만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니은 분자 한 개에 포함된 중성자수의 최소값을 만들려면, 자, 질소가 이놈 붙어야 되죠. 7에 14짜리 질소 한 개랑 3개의 수소가 붙어야 되는데, 수소는 이놈 붙으면 되겠네. 1에 1짜리. 이러면 제일 작은 거잖아, 중성자가. 그러면 이 수소는 중성자가 없죠, 제로. 이놈의 질소는 중성자 7개 있는 거잖아. 그러면 최소값은 당연히 7이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이 서로 다른 암모니아는 몇 종류가 있는 것인가 해보자고. 이거 3개와 이거 1개 붙으면 17짜리 나오고, 이거 3개와 이거 1개 붙으면 3개 6개 6이 되는 거죠. 질량수가 20짜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3개와 이게 붙으면 18짜리가 나오고, 이거 3개와 이거 붙으면 21짜리가 나오겠네. 그러면 최소가 17, 분자량이 17, 최대가 21이면 사이 다 넣을 수 있거든. 조합하면 17, 18, 19, 20, 21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6개가 아니고 5가지. 굳이 안 해봐도 이 사이 다 나올 수 있죠. 틀렸다. 리을. 분자량이 다른 암모니아는 물리적 성질이 당연히 다르죠. 물리적 성질은 무게를 말하는 거거든. 질량이 다 다르잖아. 분자량이 다르면. 당연히 맞다. 다르다. 화학적으로 동일한 거지. 물리적으로는 다른 거야. 왜?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61번. 자, 그림은 부피가 동일하다. 부피가 동일. 가와 나의 기체가 들어있죠. 자, 부피가 동일한데 기체다. 몰수가 똑같다. 이게 첫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가와 나 속에 기체 질량이 45g, 46g. 그 다음에 원자량 다 나와 있고, 여기 조건에. 자, 우리가 해석할 거는 나 기체에 대한 설명이네. 그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물 분자의 분자량은 18이죠. 질량수가 합치면 18 나오니까 원자량 정리하면 18이에요. 자, 45g 있답니다. 질량 나누기 분자량이 몰수죠. 18분의 45몰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5몰 있는 거예요. 그쵸? 몰수 따지면. 그럼 부피가 똑같으니까 이 통 안에도 얼마 있다? 총 2분의 5몰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각각 얼마인지 모르잖아. 연립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위에 있는 물 분자가 A몰 있다 가정하고, 밑에 있는 물 분자가 B몰 있다 가정하면, 첫 번째 A몰 더하기 B몰이 2분의 5몰이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질량을 활용해야 되겠죠. 자, 이놈의 분자량은 18, 밑에 놈의 분자량은 20이 되겠죠. 그지? 자, 분자량 곱하기 몰수가 질량이잖아. 따라서 이놈의 질량은 18A, 이게 질량값이 되는 거고, 이놈의 질량, 밑에 놈의 질량은 20B가 되겠죠. 이 질량은 얼마 나와야 돼? 46이 나와야 된다고. 양변에 2로 나누게 되면 9A 더하기 10B가 23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 식과 이 식 연립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죠. 여기에다 양쪽에 10을 곱하겠습니다.
10A 더하기 10B는 25가 되죠. 그래서 밑에서 위에 걸 빼버리면 A는 2가 되고, 자, A가 2니까 B는 2분의 1이 되겠네. 그럼 현재 나통에는 위에 있는 기체 물 분자 이게 2몰이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물 분자가 0.5몰이 있는 경우가 되겠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전체 기체 양은 2.5가 맞죠. 나에 있는 기체. 그 다음에 수소 1짜리, 산소 16짜리가 위에 거잖아. 이게 2몰이 있는 거예요. 0.5몰이 아니고 2몰 있는 거다. 틀렸다. 그럼 디귿 해야 되죠. 전체 양성자수 대 전체 중성자수 셉시다. 귀찮지만 세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에 보면 수소 1짜리 원자번호 1번이에요. 2, 5 원자번호 8번이죠. 그 다음에 질량수 16짜리죠. 이게 2몰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수소 1에 1짜리 그대로고 이게 2개 있는 거고, 산소가 8에 18짜리죠. 이게 0.5몰 있는 거죠. 자, 양성자를 세봅시다. 이놈의 양성자수 P수는 여기 양성자가 수소가 2개니까 2개 있는 거잖아. 근데 전체 2몰 있으면 곱하기 1을 해야 되겠죠? 양성자 4개 있고 더하기, 여기 양성자 1개 더 8개 있는 거잖아. 8몰. 근데 총 2몰 있으니까 16몰 있는 거죠. 그래서 20몰 있는 거, 양성자가. 밑에 양성자를 보겠습니다. 자, 수소가 1개당 1개 있는 거잖아. 2개 있으니까 2개 있는 건데 전체 0.5몰이면 2 곱하기 0.5 해서 1개 있는 거고 1몰 있는 거고 더하기. 자, 산소 8개 있죠. 양성자가 1개당. 근데 전체 0.5몰 있으면 나누기 1을 해야 되겠지? 4몰 있다. 그래서 5몰 있는 거네. 다음 양성자가 몇 개 있다? 25몰 있다. 산수만 잘 하시면 되고요. 자, 중성자를 세봐야 되겠네. 뉴트론. 자, 수소 중성자가 없죠? 없고요. 산소만 있거든. 산소가 원자 1개에다 8개 있는 거잖아. 근데 2몰 있으니까 16개 있는 거고. 밑에 거 마찬가지야. 여기 수소는 중성자가 없죠? 여기 산소는 중성자 10개 있는 거거든. 1개당 10개 있는 거니까 0.5몰이면 5개 있는 거네. 그 다음 몇 개? 21개. 그쵸? 그래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비가 25대 21 나와야 되죠. 틀렸죠? 25대 21 나와야 된다. 틀린 표현이야. 답은 기억만 답이 되겠네요. 162번. 그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붕소의 동위원소 자료가 나와 있고, 잘 보셔야 될 게 이 y축 값이 존재 비율이죠. 백분율이 아니고 비율이라고. 그죠? 백분율 아니다. 100분의 뭐 하지 말라고. 일단 원자 번호가 뭐 분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질량수 10짜리 11짜리를 비교해놨죠. 동위원소. 자, 문제 풀겠습니다. 기억. B10짜리와 B11짜리는 화학적 성질이 당연히 똑같죠. 동위원소는 화학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똑같다. 일단 니은 원자 1개의 질량은 당연히 누가 커야 돼? 질량수가 큰 B11이 커야지. 맞는 표현이야. 이제 뭘 구하자? B의 평균값 구하자는 거야. 이게 존재 비율이거든. 그러면 10짜리가 그냥 A가 있고요. 그죠? 비율이 더하기 11짜리가 1 빼기 A가 있는 거죠. 따라서 10A 더하기 11 빼기 11A가 되어서 평균은 그냥 11 빼기 A가 되죠. 당연히 디귿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뭘 실수하지 말라는 거는 이거 100을 넣는 실수를 하지 말라고. 백분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율인 거야. 그러니까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163번. 자, 그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의 동위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X2 분자 중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비율, 존재 비율을 한번 써보자.
너무 중요한 문제고요. 자주 나오죠. 해봅시다. 자, 일단은 x 질량수 a짜리가 전체 4분의 3 비율로 있고, x a 플러스 2짜리가 전체 4분의 1의 비율로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쓸게요. x a짜리가 전체 4분의 3 비율로 있고, x a 플러스 2짜리가 전체 4분의 1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조합을 해봅시다. 조합을 이렇게 두 개 붙어버리면 XA, XA절 생기죠. 그 비율이 얼마 생기죠? 곱의 확률이죠. 16분의 9만큼 생기고요. 1에 붙어버리면 XA 플러스 2란 원자와 또 A 플러스 2의 X 원자가 붙어서 분자가 되죠. 이 비율은 또 곱의 확률이니까 16분의 1의 비율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합의 확률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거는 a 플러스 2x짜리랑 xa짜리가 곱하면 16분의 3의 비율이 생기고요. 1에 또 곱하게 되면 xa랑 a 플러스 2의 x짜리 똑같이 이것도 16분의 3이 되겠죠. 이게 두 개 똑같은 거잖아. 지금 두 개는 합을 해야 되죠. 합의 확률에서 16분의 6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죠. 이거 비율 구하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16분의 6의 비율이고 약분하면 8분의 3의 비율인 거다. 이게 답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 원자량이 서로 다른 동위원소 두 개가 있으면 세 종류의 비율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분자에 서로 다른 세 개 나오고요. 만약에 그 비가, 존재 비가 3대 1이라면 어떻게 나오지? 9대 6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돼 있다. 너무 잘 나온 거라서 그럼 암기를 하자는 이야기지. 대부분 염소 원자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하자. 자주 나오니까. 164번. 그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X2 분자의 분자량과 존재 비율이 나타낸 것이고요.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X2 분자량은 모두 세 가지이다. 이미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세 종류가 나온다는 거는 서로 다른 원자량짜리가 두 개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몰라도 뭐 푸는데 상관없죠. 그러면 비율이 1대 9면 바로 이쪽이 6인 것도 바로 알 수 있긴 한데, 그것도 몰라도 상관없다. 1대 6대 9거든. 그러면 1대 9를 가지고 예측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X라는 놈이 있는데 원자량 A라 그러자. X가 있는데 B라 그러자고. 이것도 XA짜리 있고 XB짜리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으면 이 비율이 1대 9가 나온다는 거는 이게 비율이 1대 3의 비율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1대 3의 비율로. 그래 곱하면 9가 나오잖아. 그죠? 4분의 1, 4분의 3만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우리가 앞에 풀었던 1대 6대 9짜리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 정보 가지고 원래 풀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비율이 4분의 1대 4분의 3, 그러니까 1대 3의 비율로 있다는 걸 찾아내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AB는 이거 다른 AB야. 그냥 대충 쓴 거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기억. X의 동위원소 종류는 두 가지가 맞죠? 두 가지가 돼야지 세 종류가 나오는 거야. 서로 다른 게. 그 다음 X는 6이 맞죠? 굳이 안 해도 아까 방금 풀었으니까 앞에 문제에서 1대 6대 9. 그죠? 이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우리는 마지막만 풀면 되는 거예요. 평균값. 그럼 해보자고. 자, X2 분자량이 A짜리가 되려면 어떻게 붙어야 되는 거냐면 X 2분의 A 이렇게 또 X 2분의 A가 붙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붙으면 분자량 A가 되는 거잖아. 근데 비율이 9짜리이기 때문에 이게 4분의 3만큼 있고 이것도 똑같은 거에 4분의 3만큼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 그 다음에 자, 분자량 C자를 보게 되면 X 2분의 C하고 X 원자량 2분의 C가 붙으면, 두 개 붙으면 당연히 XC가 되죠. X2C가 되지 분자량 C가 되는 거잖아.
이게 4분의 1이 있어야지. 당연히 이거 곱하면 16분의 9가 되고, 이거 곱하면 이 4분의 1인 거니까 16분의 1이 되니까 1대 9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비율만 찾으면 되는 거야. 결론은 뭐냐면 원자량이 2분의 A짜리가 4분의 3 비율로 있고 75%, 원자량이 2분의 C짜리가 전체 25% 4분의 1만큼 있다는 이야기야. 그죠? 잘 이해 안 되면 앞에 문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 문제. 그러면 평균 구해야 되는 거니까 원자량이 2분의 A짜리가 전체 4분의 3 비율만큼 있는 거고, 더하기 2분의 C짜리가 전체 4분의 1만큼 있는 게 평균 구하는 거잖아. 따라서 8분의 3A 더하기 8분의 C가 되어서 8분의 3A 더하기 C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D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네. 니은 맞고, 왜냐면 16분의 9 비율이 있는 거니까, 16분의 6 비율이 있는 거니까 6이 맞는 거야, 비율이.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돼서 기읍, 니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이 비율이 하도 잘 나와서 몇 번 풀다 보면 눈에 익을 거야.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